국민의힘이 본격 대선 모드에 돌입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으로 수세에 몰렸지만 주말을 기점으로 빠른 태세 전환에 나선 겁니다. 가장 먼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을 재신임하면서 당 내부 수습에 나서는 한편 이르면 내일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후보 등록 개시를 공고할 예정입니다. 서둘러 대선 레이스로 국면을 전환해서 반전을 꾀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오늘의 첫 소식 백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주말에도 국회 회의장에 속속 도착합니다. 지도부와 15명의 4선 이상 중진들이 함께한 회의에는 당의 빠른 조기 대선 체제 도입이 논의됐습니다. 상실감이 큰 우리 지지층들을 좀 다독이고 위로하고 같이 모시고 가는 길, 그리고 또 대선을 위해서는 중도층의 마음을 좀 돌려서 확장하는 일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회의에서는 일부 중진 의원이 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탈당을 요구하자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선 이상 중진 의원들도 별도의 회의를 열고 60일 남짓한 대선 국면에서 당의 분열을 막는 게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곧바로 소집된 비공개 의원총회는 현재의 비대위 체제로 대선을 치르는 데 일단 뜻을 모았습니다. 또 이르면 내일 당내 대선 경선을 관리할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있는 지도부에서 앞으로 남아있는 대선 일정까지 최선을 다해서 수행해달라는 의미에서 다시 재신임을 박수로 추인을 했습니다. 내일 당 선관위 구성이 완료되면 곧바로 대선 예비후보 모집도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의 경우 현재 예비후보만 10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당장 이번 주 중 1차 컷오프를 하는 등 빠르게 경선 구도를 확정해 흥행몰이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속도전에 나선 건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압축 경선 일정을 통해서 앞으로 2주 안에 대선 후보를 선출하고 본선을 준비하겠다는 겁니다. 일각에선 이재명 대표의 일극 체제가 굳어지는 상황에서 이 큰 변수를 만들지 않으려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보도에 이기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만간 경선 기간과 방식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대선 30일 전에 후보를 선출할 계획인데 최대한 경선 기간을 압축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2017년 당시 3주 걸렸던 경선을 2주로 진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 관계자는 2017년 당시보다 실무 준비가 더딘 상황이다. 탄핵 선고 예측이 어려웠던 탓에 촉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국 혁신당과 일부 비명계가 재차제안한 완전 국민 경선 방식에 대해선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된 게 없다며 거리를 뒀습니다. 각각 당에서 대통령 후보를 정하고 야권이 단일화돼서 반드시 이번에는 정권 교체를 실현하겠다. 이런 과정으로 가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김 총장은 개인 의견이라고 전제를 달았지만 당 내에서도 경선 룰 변경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습니다. 당 관계자는 취지는 좋지만 30일 이내 대선 후보를 선출해야 하는 상황에서 물리적으로 어렵지 않나라고 했고 친명계 핵심 인사는 정치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당은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나는 대로 대선 후보 경선을 위한 각종 기구를 출범시킬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선고 사흘째인 오늘 지지층을 겨냥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힘들어도 좌절하지 말라며 자유를 위해 싸운 여러분의 곁을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엔 어떤 정치적 의미가 담겨 있는 건지 이민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을 지지한 국민변호인단에게 입장문을 보냈습니다. 파면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외부로 입장을 밝힌 건 오늘이 두 번째입니다. 국민변호인단의 뜨거운 나라 사랑에 절로 눈물이 났다며 지지와 성원에 깊이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죄송하고 안타깝다며 청년들을 향한 메시지도 담았습니다. 힘들어도 좌절하지 말라며 자신은 대통령직에서 내려왔지만 늘 곁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입장문은 지지자 격려와 재결집 목적에서 나온 거란 분석이 제기됩니다. 이런 윤 전 대통령 행동에 대해 여권에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매우 부적절한 그런
좀 행동이라 봅니다. 대통령이 그 헌법을 위반함으로써 탄핵을 당했으면 좀 자중자애하고 자숙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번 주 안에 윤 전 대통령이 관저를 떠날 거란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기존의 서초동 사저가 아닌 단독주택으로 옮길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경호 문제와 반려동물 키울 공간 문제로 공동주택이 적합치 않다는 이유 때문으로 전해집니다. 새로운 거처를 구해 경호동 등의 설치가 끝나는 시점에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한남동 관저를 나설 걸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네, 아는 기자 시작하겠습니다. 정치부 구자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다시 조기 대선입니다. 8년 만인 것 같은데 그때와 비교를 해보면 참 같으면서도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지는 대선이다. 이게 공통점이겠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분명 쉽지 않은 구도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상황은 비슷해 보여도 꼭 8년 전과 같이 흘러가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정치권에 나옵니다. 제가 3가지 정도 이유를 정리해봤습니다. 3가지입니까? 예. 하나씩 이야기를 해보죠. 우선 구도가 다릅니다. 2017년에는 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상대할 중도 보수 진영 후보가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3명이었습니다. 보수 세력이 분화되어 있었다는 얘기죠. 당시 세 후보의 득표율을 합치면요, 당선된 문재인 후보보다 높았습니다. 지금은 저 정도는 아니다. 일단 앞서 분화됐다고 언급됐던 그 후보들, 지금 다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상황이 불리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진영 대 진영 싸움의 구도가 좀 더 명확해진 게 반가울 수 있겠죠. 물론 중도 보수를 표방하고 있는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이 변수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구도가 다르다 이런 건데 이건 딱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또 다른 건 뭡니까? 여론입니다. 최근 나온 장내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의견을 유보한 규모가 38%로 나타났는데요.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19%의 2배가량입니다. 진영을 막론하고 가져갈 수 있는 파이의 크기가 훨씬 크고 많다는 거죠. 이런 상황을 정치권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국민의힘에서는요, 지지층 여론도 8년 전과 다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세력이 더 컸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쉽게 말해서 탄핵 국면에서 올라온 지지층 결집도가 8년 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당시 대선보다는 여론에 있어서는 붙어볼 만하다 이런 얘기죠. 민주당도 이에 동의하고 있습니까? 보수 결집에 대한 시각은 같은 것 같습니다만 한 가지 또 다른 걸 간과하고 있다는 게 민주당의 시각인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보수만 결집하는 게 아니라 그때보다 진보도 더 결집했다는 겁니다. 8년 전 야권 유력 주자로 꼽혔던 문재인 후보보다 지금의 유력 주자인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더 높다는 걸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뭔가 물고 물리는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또 다른 게 있습니까? 파면된 대통령이 다릅니다. 그건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박근혜, 윤석열 두 사람 차이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스타일이 다르다는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짧은 메시지를 제외하고는 정치적 메시지가 없었거든요. 윤 전 대통령은 오늘도 메시지를 냈죠. 메시지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있는데 이게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까? 대선 국면에서 적극적인 정치적 액션을 취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이야기가 될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 가능성이 누구에게 득이 되고 누구에게 실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렇게 대선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대통령 본인에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대통령 측 생각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네, 구자준 기자와는 잠시 후에 다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